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조금 우리의 교육 환경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까 이제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이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 여성들의 경우를 봤을 때라는 것처럼 우리의 교육 환경도 좀 그런 게 아닌가? 우리의 문화도 그것을 굉장히 강요하거나 아까 이제 유교적으로는 이걸 겸손하다고 표현하는 그쵸. 겸양, 겸손 이렇게 표현하는 문화적 맥락과 학교의 교육 시스템 등등이 이런 태도를 오히려 부추기고 강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1, 2, 3학년은 채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을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아이는 보면 집에서 야 맨날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하고 하는데 과연 우리 아이가 오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울대학교를 가야 되고 서울대 법대를 넣으면 평온한 인생 살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 그 목표를 이렇게 높게 상정하고 우리 아이를 그 잣대에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자꾸 채찍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본인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받아갔는데 받아쓰기를 하는데 5개를 맞았어요. 근데 왜 웃냐면 방금 전에 저희끼리 떠들던 얘기가 지금 사례로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5개나 마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자랑스럽고 떳떳하다. 훌륭한 거지 이 아이의 그치, 좀 마인드셋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너무 올바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첫 1화였죠. 회복 탄력성부터 시작해서 학습된 무기력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었는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엄마 아빠의 자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0문제 중에 5개를 맞았다라는 건 첫 번째 5개밖에 못 맞았어. 반타작밖에 못했나라는 단어로 아이들을 채찍질할 수 있고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야, 너 반이나 맞았네. 그 다음번에는 반보다 하나만 더 맞으면 반이 넘는 거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단어가 더 도움이 될까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가면증후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만들어줘야 될 교육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좀 진짜 청취하시고 경청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에서 보면 네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어떤 사회적 목표 내지는 부모들의 기대 네. 와 네.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한 그 간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다겠죠. 그렇죠. 서울대 법대를 간다는 뭐 그게 성에 터지겠어요? 맞습니다. 부모님들한테 하버드나 뭐 이준석도 아니고 하여튼 하버드나 뭐 이쯤 가야 이제 성에 차시는 거잖아 사실 이 그쵸. 양반들은. 그리고 하버드에 가서도 뭐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부모나 사회가 생각하는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항상 설정돼 있어서 나는 그걸 항상 충족시킬 수가 없는 상태. 끊임없이 그걸 위해 도전을 하지만 좌절하는 경험만 계속 쌓여 있는 상태가 현재 아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본인은 하버드를 못 갔으면서 본인들이 알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 자녀들에게만 그런 자꾸 높은 목표를 상정하고 계속 강요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본인이 잘했어도 칭찬받지 못하고 본인이 이만큼 결과를 만들어냈어도 내가 이게 잘한 거야? 라는 의문이 들고 그러면서 점점 악화되면은 결국에는 본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도 본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가면증후군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면증후군 때문에 자신감이 상실된다. 그러니까 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자신감이 상실된 결과가 네네. 처음으로 돌아가면 회복 탄력성이 저하된 결과가 네네. 그것이 이런 현상으로도 가면증후군과 같은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그렇게 같아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 아까 이제 실험 얘기하셨었는데 성공한 150명의 여성을 분석했을 때에도 이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심지어 성공을 못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인들은 네네. 이게 훨씬 더 강화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여기 사례에 보니까 네네. 가면 증후군일 가능성이 네네.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 그냥 일반인들은 아인슈타인 그러면 이게 뭐 인류사에 한 명이나 나올까 말까 한 천재도 그쵸. 그런 정도면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엄청나겠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일부의 안에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내재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제 봤더니 나한테도 이런 증상이 있는 것 같아. 네네. 나도 가면 증후군에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사실 뭐 여기 얘기한 거 이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는 해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가 좀 심하다라고 할 때 좀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봐라라고 조언을 좀 하고 있나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고 들으면 너무 그래? 그게 맞는 거지라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한번 그냥 쭉 나열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사실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아주 아이들에게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면 98점을 맞아왔어요. 그럼 잘한 거죠. 그렇죠. 100점보다 한 문제, 이게 전체 문제에서 한 문제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두 문제나 그럼 잘한 거죠. 그럼 그 사실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렇죠. 두 번째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승인하고 놓아줘야 돼요. 뭘 인정해? 내가 잘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야. 이 아이가 잘했구나. 근데 이제 하나씩 네네. 풀어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 하셨지? 사실에 집중한다. 그렇지. 사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뭐 예를 들어 98점을 맞았어. 네. 98점이라는 거는 뭐 등수로 비교를 해봐도 네. 전교에서 몇 등 정도 안에 들어갈 거야. 그쵸. 그럼 굉장히 잘한 거지. 잘한 거예요. 전체 뭐 아이들이 300명 있는데 그 중에 10등 안에 들었어. 엄청나게 잘한 거죠. 그렇죠? 그것을 그냥 스스로 받아들이고 잘했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학부모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알아보니까 300명 중에 280명 100점 맞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시험 문제를 잘못 낸 거지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여기 붙이면 이거고 저기 붙이면 그거긴 한데 사실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팩트에는 어쨌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점과 98점이라는 거. 잘한 거죠. 내가 이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네. 98%쯤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100% 이해한 애가 뭐 나보다 100명이 더 있어. 그쵸. 그럴 수도 있지만 나도 98%는 이해했어. 그냥 쟤랑 나랑의 차이는 2% 정도야. 네.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런 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첫 네네.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인정하고 승인하고 놓아주세요라는 건데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건 본인이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그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다. 이 사실 이것도 이제 첫 번째 거랑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이나 뭐 그 어떤 그 느낌들 그리고 평가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부분에는 이게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평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변에서 잘했어. 네네. 이번 일 잘했는데 뭐 김대리 훌륭했어 이번에 잘했어. 뭐 이런 얘기가 갔을 때 네네. 그것을 인정해라. 그렇죠. 그거 승인해라. 그렇죠. 승인하는 거죠. 잘했다고 얘기한 건 잘한 거다. 네. 그럼 그거 받아들여라. 네. 충분히 넌 그럴 자격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감정이 만약에 본인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대로 그것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첫 번째 거랑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게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거기에서 이제 그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스스로가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하면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인정하는 거, 수용하는 것도 있지만
덧붙여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구나. 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더 많은 욕심을 내고 있구나. 네.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구나라는 것도 인정해야 인정해야 된다.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많은 상담이나 치료 과정에서 사실 맨 첫 번째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맞습니다. 상담자나 맞습니다. 의사들이 네. 본인이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그렇죠. 그때부터 치유든 치료든 시작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단계가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내가 감염증후군 같은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있구나. 네, 그렇죠. 그걸 좀 승인하고 인정해라. 세 번째.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공유해라인데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사실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냥 다 당연해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긴 한데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극복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극복 방법들이니까 이게 좀 나열해 보는 겁니다. 이게 감정을 공유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감정을 공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 리도 없고 본인이 그렇다라는 것도 인정해주지 않을 뿐더러 본인이 감정을 공유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고립돼서 단절돼서 너무 많은 가지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감정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건 제가 그런 상황이에요 라는 그렇죠. 걸 공유하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 보면 알코올 중독자 치유 모임 같은 그렇죠, 거, 그렇죠. 뭐 도박 치유나 뭐 맞습니다. 마약 치유 모임 같은 가면은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게 나는 도박 중독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렇게 얘기를 알코올 하고 중독입니다. 시작하죠. 그렇죠. 이거부터 이렇게 선언처럼 막 그렇죠. 하고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걸 시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것이 사실은 네. 우리가 보면 좀 기괴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어떤 위험 증상을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해. 그쵸. 서로가 그것을 알게 만드는 것. 그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다. 맞습니다. 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증거를 찾습니다. 이거는 뭐 다르게 이야기해 드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증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98점 맞으면 98점 맞은 시험지를 딱 갖다 주면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에게. 이 증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전어를 썼어요. 어떤 테스트가 있기 전에 아주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시험 전에 중간고사를 보는데 중간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3개월 전부터 언제부터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다. 공부 일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뭐 증거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증거는 거짓말 못 하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잘해냈다. 그리고 혹은 못했다라는 것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는 존재합니다. 그렇죠. 증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일을 했으면, 그렇죠. 뭐 그것의 결과가 나와 있을 거고, 그쵸. 뭐 매출이 나와 있든, 그쵸. 영업 실적이 나와 있든 이렇게 나와 있을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책상에 놓으라는 거지. 그렇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그걸 보는 거야. 내가 주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뭘 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나 스스로도 설득해라라는 것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되게 그 완벽주의자나 어떤 성취동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요 항상 목말라요. 네. 본인이 해도 야씨 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화장실에 가지 않고 좀만 참고 공부했으면 밥을 먹지 않고 공부했으면 내가 TV를 보지 않고 공부했으면 이라는 혹은 업무로 따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트로 만들어 자기 앞에 딱 증거를 갖다 놓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나? 그쵸. 그렇죠?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이거 쭉 우리 스케줄 펴고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평균을 내봐. 그러면 막 보통 한 뭐 애들이 막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공부했을 거거든. 거부할 수 없죠. 그 증거가 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노력했어. 그쵸. 그건 팩트인 거죠. 그쵸. 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아닌 거죠.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네. 이걸 보면 그쵸. 이렇게 돼. 이걸 받아들여라. 이게 네 번째. 그 다음이 사실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같이 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생각을 바꾼다라는 건데요.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게 생각을 이게 뭐 하루 이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아까도 맨 처음에 이게 나오게 된 맨 처음에 이제 그 주제가 이 사회에 도출된 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의 구조적인 차별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우리 교육 환경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만들어 가고 있는 환경 때문에 이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각을 스스로 바꾼다. 그럼 성인이면 성인이 생각을 스스로 바꾼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멘토를 구합니다. 이제 사실 여섯 번째인데 그러니까 제3자 혹은 제3의 환경에서
본인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생각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바꾼다는 게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의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네네. 걔를 이제 베이스로 깔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뭐 아주 잘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잘하고 있어. 이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는데 네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한 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일에서 내가 기여한 역할이 이만큼이야. 옛날에는 요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했더니 이만큼이네. 이거는 내가 그러면 주도해서 한 거야. 네네. 라는 방식으로. 그렇죠. 내가 옆에서 그냥 좀 도와줬을 뿐이에요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의 역할과 기여를 했어. 라고 사고방식을 바꿔란대. 그렇죠. 근데 그게 뭐 평생 살면서 막 해온 거니 안 되죠. 바뀌니 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말하자면 인생의 스승, 인생의 스승까지 거창하게 아니어도 뭐 회사 안에 선배나 동료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자기 상황을 얘기하고 그렇죠. 선배님이라면 제가 한 일의 결과가 어떤 것 같으세요? 그쵸. 조언도 듣고 그쵸. 너 잘했어. 네. 이런 거로부터 힘을 얻어서 네네. 진짜 잘했구나. 내 착각이 아니구나.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 사람을 찾아가라. 네네. 네. 이것도 뭐 우리가 뭐 그냥 너무 모든 당연한 상황에서 얘기라서요. 네네. 다 하는 얘기 네네. 드리긴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팀원으로부터 배우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팀원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것도 이제 멘토를 만드세요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하고 다른 환경에서 아니면 업무지만 다른 업무를 진행한 사람들 혹은 같은 업무를 진행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객관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데요. 본인이 보는 시야는 주관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부터 시작해서 Z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우리가 칭찬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잘한 거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잘한 거네. 칭찬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고요. 혹은 다른 사람이 못했다면 거기에서 배워서 비교해서 내가 이거 좀 더 잘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팀원에게 직접적으로 멘토가 되는 거죠. 또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팀원 여기서 이제 말한 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료들인데 나랑 어떤 의미에서 좀 경쟁 관계에 있는. 그렇죠. 근데 이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난 저 사람보다 못해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서 네, 그렇죠. 우리는 모든 점에서 못할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보다 모든 걸 잘해요? 그건 그쵸.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죠. 예. 어떤 사람을 밥을 빨리 먹어. 그것도 재능일 수 있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당연하게도. 네네. 그러면 관점을 바꾸면 내가 뭘 못한다. 밥을 빨리 먹는 게 대단한 자랑거리는 아니잖아. 내가 밥을 빨리 못 먹는다고 자존감이 상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이렇게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각각의 사람들도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지. 그렇죠. 전반적으로 막 모든 것을 잘해내는 사람은 없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저 사람은 이런 걸 잘하네. 그러면 저걸 좀 배워야겠네. 라고 생각하면 나를 보완해주는 방식이 되는 거지 나를 낮추는 방식이 안 되게 될 수 있다라는 조언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에게 제일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인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는 음악도 잘해야 되고요.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요. 요즘엔 코딩도 잘해야 되고요. 다 잘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다방면의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아이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다중지능 이론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다중지능을 보면 뭐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언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음악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이런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IQ라는 하나의 지표로만 여태까지도 이해하려고 맞습니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더 세분화해 보면 이분은 다중지능으로 7개로 분류를 했었나요? 네, 그렇죠. 그렇게 했었는데 7개보다 더 많을 수 있죠. 훨씬 더 많을 수 있죠. 더 많은 분류될 수 있는 잘하는 영역들 그것도 굉장히 독립적인 음악을 잘하는 친구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할 수 있거든요. 네. 연관성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물론 네. 연관성이 있는 지능들도 있지만 그러니 모든 걸 잘할 수 없다면
그 중에 어떤 부분을 누가 어떻게 잘하고 있어서 난 뭘 배울 거야 라는 긍정적인 태도. 그럼 얼마나 좋아. 내 동료들이 다 내가 배우면 되는 사람들인 거야. 너무 좋죠. 네, 그러면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제 그 바람하는 그런 네. 모습들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에 대한 극복 내지는 치유가 가능하다라는 가능해질 거죠. 거다 네네.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더 있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서 네네. 이런 얘기들 좀 더 네네. 덧붙여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